네, 안녕하세요. 민시형 대표 강사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좀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입결로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친절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에서 발표한 입결과 그리고 어디가라는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합격을 시키면서 얻어낸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뭐 논술 전형 자체가 엄청 줄었습니다.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줄었다고 하더라도 수시에서 논술 비중은 대략 23.3%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죠. 사실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거의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이 뭐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적게는 15%, 많게는 30% 넘게까지 지금 학생들을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후에 제가 그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합격자 내신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물론 내신을 보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 내신이 이 정도에 미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대나 중대나 동국대학교 같으면은 1.8, 2.7, 2.68 상당히 높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에서는 상위 30단위, 상위 10과목 정도로 내신 기준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른 대학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 거고요. 자, 그래서 내신 반영 과목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국수형사가 들어가게 된 거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뭐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까지도 공부를 꽤 많이 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서강대학교, 세종대학교 정도가 국어, 과학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는 상위 30단위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 30단위만 계산을 해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서 상담을 아까도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생기부 그대로 들려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해서 이 학생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 상위 10과목, 그리고 홍대 서울여대 상위 3과목, 그리고 상위 10과목도 동국대, 미반영되는 대학들,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 주요 대학들 입결을 보면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등록자 내신 분포 자체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인문계열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3등급대가 37.3%고요. 전체 내신이죠. 그리고 4등급대 이하도 32.2%입니다. 나머지 계열 학부들도 물론 이제 경영학이나 이쪽 같으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등급 이하 합격자가 32.2%까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작년까지 입결, 올해 건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확실하지가 않은데, 작년까지 입결해서는 5등급대, 6등급대 학생들도 성균관대학교를 뚫고 들어간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합격자 논술 점수가 이게 특별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전체 60점 만점입니다. 근데 논술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대 같으면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이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논제 유형 자체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시문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성대 거를 제일 잘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같으면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유형별 고득점 포인트 반개에서 1개 정도를 놓쳤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을 연습을 시켜봐도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대략 90점대 이상을 마크를 하는 학생들이 연습 때요. 그때 그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합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논술 자체가 상당히 그냥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쟁률 자체도 실질 경쟁률이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나마 이것도 좀 나아진 편입니다. 예전에 훨씬 더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타이트하게 잡혀 있을 때는 실질 경쟁률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최저 충족률이 3분의 2 수준이라는 거. 자, 경희대학교 또 볼까요?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2합 4입니다. 성대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그쵸? 그래도 한의외과 높은 편이지만 35.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평균 등급, 내신 평균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따 다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같으면 논술에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자체가 평균 등급이 이렇게 있죠. 표준 편차로 따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의외과는 좀 예외적입니다. 2.2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아마 애들이 이 정도 점수대 수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저 합격, 최저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낮다는 거, 그리고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의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하위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술 실력이 다소 조금 처지지만 내신이 괜찮은 편이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중하위권 학과를 지원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네, 되게 신기한 대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종 등록자 합격자 평균 점수 자체가 되게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같으면 저희가 내신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신 계산을 칼같이 상위 10과목 평균을 저희가 내봐야 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신의 실질적인 영향을 꽤 끼치는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 문제 자체가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평이한 편이고 재신문도 매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도 고득점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내신이라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고교 소재지별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데 서울시가 논술 합격자가 42.9%, 그리고 여기 중소도시가 경기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이라든지 수원, 용인, 인천 지역까지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광역시 같으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서 전문적인 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논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격률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학생부 교과 같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21.9%밖에 되지가 않죠.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합격률을 따졌을 때는 논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수시 전체에서 25% 정도를 논술로 뽑고 그리고 서울 지역 내지는 경기권 소재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수시 카드에서 내신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고2 학생들 비교과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죠. 그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이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1년의 사태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조 전 장관의 그 자녀들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논술 전형이라는 거 써볼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연세대학교 그냥 올 논술입니다. 논술로만 선발을 하고요. 물론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한양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아예 없었던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수능 최저 기준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이 3만 6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3만 6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경희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지금 2합 5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희대학교 실질 경쟁률 보셨죠? 그죠? 이 정도가 사실은 정상적인 지원하는 학생들 수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완화를 시켜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독특한 게 이제 홍익대학교 같으면 세계 합 7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하죠. 학교 네임밸류에 비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수능 전에 이 대학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합7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논술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시로 내가 홍익대를 노리기가 조금 힘들다. 3합7은 되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괜찮은 결과를 얻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이대, 뭐 한대, 성경, 중앙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순서대로 수리논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의 형태도 수리논술인데 수리가 강한 대학이 있고 논술이 강한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강한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수학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이 한양대학교, 성경, 건국대학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중대나 경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수학 성적 나오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측정 불가입니다. 높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정규분포와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 문제들만 나왔거든요. 이 논술 100% 전형으로 바꾸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4세트가 있는데 그 4세트들 보면은 사실은 확률 통계만 할 줄 알면은 수능 3등급 애들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수학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답이 다른 텍스트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의미를 도출해내는 논술적, 인문적인 사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게 한양대학교 성경입니다. 여기는 1등급에서 2등급 나와야 되고요. 건국대학교는 2등급 정도, 그리고 중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여기에 또 이제 영어 제시문도 나와 있는데 수학과 영어는 논술의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만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이대, 외대,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연대 같으면은 2등급 절대평가죠. 2등급 안정. 그리고 이대, 외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연대를 2등급 정도로 잡은 이유는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을 읽고 그러니까 수능보다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시문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수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문장들을 모두 다 우리가 독해를 해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논술은 그게 아니고 필요한 내용 두 개 정도만 짚어내더라도 논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연세대학교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 자체를 거의 3문제에 걸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대학들보다는 더 많이 한 6개 정도의 내용은 끌어낼 수가 있어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등급 정도로 잡은 거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방학 때 급하게 아랍어를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등급을 확보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반영 비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60이든 70이든 10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논술은 논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흠결만 없으면 돼요. 내신과 수능에서의 큰 흠결이라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이게 흠결이 될 거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훨씬 더 편하게 봐도 되는 게요. 자, 이거 볼 때 지금 수치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8점까지 깎게 되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 원래 전체 40점 만점에 20점만 교과가 들어가고 20점은 비교과였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신으로만 40을 뽑겠다.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름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지금 5등급까지 2점 깎습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수치를 보셔야 돼요.
이 수치를 볼 때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앞쪽까지는 대학에서 원서를 써라.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같으면 8등급까지 9.73이죠. 그러면 이러면 그냥 안 보는 게 더 편할 텐데. 그죠? 이건 내신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그 부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금 넣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냥 고등학교 다녔으면 와서 시험 봐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 같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애들이 4, 5등급짜리 애들이 30단위를 계산해보면 이 정도 선이 나오더라고요. 2점대 후반에 3점대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는 내신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똑같이 전체 내신이 3등급대인 학생이 있다고 치죠. 근데 어떤 학생은 1, 2, 4, 5, 1, 2, 4, 5인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냥 3, 4, 3, 4인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 애들보다는 이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상위 30단위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30단위를 1, 2로 채울 수 있는 반면 얘네는 3, 4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학생들 입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7등급까지 0.8점 깎습니다. 사실상 안 보는 거죠. 경희대학교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실제로 보낸 그 경험적 데이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적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5점대 중반 학생들도 행정학과나 자유전공학부를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생각보다 논술에서 학생들 그 급간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다는 거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깎아요. 경기대 많이 깎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 내신 수준이라는 게 5, 6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